안녕하세요. 싱알못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덱스 레버리지 존버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트레이딩 전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는 투자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드린 내용은 코덱스 레버리지의 투자에 관련된 방법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는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뭐냐. 코덱스 레버리지는 코덱스 ETF 아실 거예요. 그 ETF 인덱스 펀드라고 하죠. 그거의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레버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코덱스가 1%가 오를 때, 코덱스는 코스피 200 지수, 요거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인덱스 펀드예요. 따라서 얘가 1%가 오르게 되면 이 코덱스 레버리지는 2%가 오릅니다. 2배가 올라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세금 제하고 1.7%가 올라요. 반대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마이너스 2.3%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배의 이익과 2배의 손해를 본다. 이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파생 상품 쪽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투자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기업이랑은 달라요. 일반 기업이랑 다르고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등락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망할 일이 없어요. 망할 일이 없다라는 거는 망하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대한민국이 망해야 돼요. 대한민국 경제시장이 망해야지, 주식시장이 망해야 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좀 파생 상품이고 레버리지가 들어가 있지만은 굉장히 안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제가 존버 투자를 권유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를 보시면 이제 과거에 이제 이게 코스피 지수의 흐름이에요. 과거 지수를 보시면은 2012년서부터 16년까지 보시면 여기 이렇게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게 느껴지세요? 박스에 박스, 그죠? 그래서 코스피의 별명이 박스피잖아요, 그죠? 코스피는 어떤 박스권을 형성하면은 그 박스권을 탈피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몇 년 동안 이어져 오던 이 박스피가 2017년에는 확 상위로 그냥 돌파를 해버리고 2018년은 또 거꾸로 하향 돌파를 해서 원위치를 했어요.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약간 올라가 있는 상태긴 한데, 그래서 그러니까 작년 초죠. 작년 초 대비 비교를 해보면은 다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런 전제로 제가 이제 드리는 이 투자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돈을 2천만 원 정도, 예를 들면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도 좋아요. 2천만 원이 되고 1억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시드머니를 정해놓으면 그 중에 60%만 투자를 하는데 투입 금액을 따라서 1,200만 원 정도를 투자한다는 거죠. 이건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조건 만족 시 매수할 수 있는 일수를 40일로 정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조건이 뭐냐면 종가 기준으로 하락이 1% 정도 되었을 때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하는 1% 이상 하락한 날이 40일이라는 거죠. 따라서 실제로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40일은 아니고 80일이 걸릴 수도 있고 120일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이제 1일 매수 금액이 나오겠죠? 40일 나누니까 3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장중 매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또 장중 매수를 하게 될 경우, 이렇게 장중 매수를 예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장중 매수의 비중을 하루 1 매수의 50%를 잡겠다는 거죠. 그럼 15만 원이 나오겠죠? 15만 원이 나오고 장중 매수의 허용 횟수를 5회로 하겠다라고 했으니 15만 원을 5회로 나누니까 1회당 3만 원 정도. 3만 원 정도까지 장중 매수를 허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스로 되어 있을 경우. 그 장중 매수의 기준은 뭐예요? 장중 매수의 기준은 그러니까 0.75%가 지금 하락하고 있을 때, 뭐가 코덱스 레버리지가 0.75% 하락하고 있을 때는 장중 매수가 허용이 된다. 그죠? 여기 보시면 0.75% 이상 하락하면 장중 매수를 개시한다. 장중 매수이면 선물 지수가 3연속 하락시마다 매수한다. 요거. 요 선물 지수가
변했는데, 여기 변하는 거 보이시죠? 변하는데, 이게 연속 하락을 한다는 거예요. 연속을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를 하겠다는 거죠. 또 종가 매수이면 1% 이상 하락 시에만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매도를 할 때는, 이번에는 이제 매도를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쭉쭉쭉쭉쭉 막 사줘요. 그러니까 1% 이상 여기서 이런 식으로 1% 이상씩 막 하락할 때, 이렇게 하락할 때 매수를 하다 보니 평단가가 뭐 이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한 이 정도, 15,000원, 뭐 한 14,000원에서 13,000원 사이 정도에서 평단가가 있었다. 그러면은 그 평단가를 상회할 때 4% 정도의 이익 도달을 했을 경우, 가격이 지금 12,000원대니까 만원대라고 봐도 4%만 400원에서 500원 정도, 600원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평단가를 올라가게 되면 그때 1차 매도를 하겠다. 50%의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50%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나머지 반은 4연속 상승할 경우에는 이제 추격 매수를 하는데, 아까 그 반 정도 40% 쟁여놓은 금액 있죠. 그거 가지고 추격 매수를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추격 매수를 할 거고, 만약에 이평 이격도, 그러니까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평 이격도가 1.5% 플러스 1.5%보다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전량을 매도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투자를 하지 왜 60%만 투자하고 40%를 남겨놓느냐, 그리고 그거를 추격 매수회 때만 사용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추격 매수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막 1%가 막 하락을 많이 해서 여기서부터 꽤 많이 사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정도가 하락했다라고 하면 평단이 여기 정도밖에 못 따라와요. 그죠? 15,000원 정도? 15,000원, 14,500원 정도의 평단이면 여기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말 그대로 존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이 존버예요. 존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존중하며 버티기,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나머지 쟁여놓은 40%를 이때서부터 다시 투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40회를 다 사버렸기 때문에 더 살 수가 없다면 일정 시간을 기다렸다가, 예를 들면 이 순간부터 다시 똑같은 매매를 하는 거예요. 나머지 40%를 가지고 똑같은 매매를 해서 평단가를 계속 낮추는 겁니다. 자, 그때 투입하기 위해서 40%의 금액을 스페어로 남겨놓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서, 그럼 이상해. 지금 계속 싱알모님이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떨어질 때만 산다라고 하는데 왜 그러나요? 그게 이 투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물타기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평단을 낮추면서 금액을 늘려가면서 나중에 4% 이상 혹은 이평의 조건을 만족했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 그때 수익률이 6% 정도에서 8% 정도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년에 여기 보시면은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죠? 1년에 몇 번 매매를 못해요. 짧으면 2회, 길면은 3회 정도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자 방법은 1년 연 단위로 봤을 때 최소 8% 정도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8%면 사실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이 1,000만 원에 8%래 봐야 80만 원인데. 그죠? 근데 따라서 이게 소위 말해서 스케일링이 돼요. 소위 말해서 돈지랄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내가 여기다 2,000만 원을 투자를 했지만 2,000만 원에 8%면은 뭐 한 160 정도니까 얼마 안 되지만 이걸 2억 혹은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때는 몇백 단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같이 그런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루 거래량이 엄청 많은 것들은 돼요. 그렇지만 걔네들은 주가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하죠.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고, 지금 이게 보시면은 어제도 그렇고 대충 뭐 별로 안 되는 걸 봐도 뭐 몇 천억이에요. 몇 천억, 한 2천억 가량이 됩니다. 그 중에 뭐 억 단위로 시드머니를 잡았고, 그 중에 1일 매수 금액이 억이 될 경우에는 300만원, 뭐 이 정도 100만원 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스케일링, 이거 확 늘린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를 이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코덱스 레버리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할 수도 있고 하이닉스를 할 수도 있어요. 또 LG화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종목을 가지고 몰빵을 하는 투자를 할 때, 한 종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면서 나중에 그 존버, 이런 걸 통틀어서 존버 투자법이라고 하는데, 존버 투자를 할 경우에는 그때는 여기에 한 종목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목 대신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에요. 각 그 종목이 속한 업종의 그 변동성,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실시간 돼 있는 게 많아요. 선물 지수도 있고, 코스피 지수, 각종 지수들 실시간으로 지금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그 체결 정보 받고 있고, 호가 정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요 정도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코덱스 레버리지를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덱스 레버리지 투자를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이 투자자 정보 확인서라는 거를 증권사에 제출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덱스 레버리지가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등급이 있어요. 그 투자 등급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바일 폰에서 제출하셔도 되고 여기서 찾아와서 제출을 하셔도 돼요. 여기 제가 어디 있는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서 제출을 하셔야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매할 수 있다. 예,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소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소스로 들어가면 소스에서는 먼저 오늘도 이제 타이머를 봐야 되겠죠? 타이머를 보고 59초, 8시 59분 50초에 10초 전에 감시를 시작을 합니다. 실시간 감시들을. 근데 이제 이 최근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은 것들 중에서 지수가 있어요. 지수 여기 보시면 레지스터 리얼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 레지스터 리얼 인덱스를 가보시면 여기서 어떻게 선물 근월물,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아마 3월 12번째 주 목요일이 만기일이잖아요.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아직 안 됐으니까 제가 여기 보시면 3월물을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선물 코드 3월물을 세팅을 했고 그 3월물을 집어넣게 되면 선물 지수가 언제 오게 되죠.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 지수가 이제 와서 실시간으로 날라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IJ, 그게 이제 이름이 FC0고, 그 다음에 이제 IJ라는 실시간 TR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코스피 종합, 001 코드를 해서 코스피 종합, 그 다음에 301 코드를 해서 코스닥 종합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게 됩니다. 여기서, IJ를 그럼 살짝 한번 가볼게요. 먼저, FC0부터 볼까요? FC0부터 보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순간부터 날라오게 되죠. 날라오게 되면 선물 근월물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걸 마찬가지로 스탁 퓨처라고 하는 컬렉션에다가 10개 정도를 집어넣어요. 최신 10개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저장을 해놓고 있는 거죠. 메모리에. 그 다음에 이제 체크 퓨처스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체크 퓨처스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 이게 밑에 있을 거예요. 체크 퓨처스로 가게 되면 얘가 하는 거는 받아가지고 현재의 이익률을 계산을 합니다. 현재 코덱스 레버리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익률이 4%보다 작으냐 크냐. 작을 경우에는 선물 지수가 연속 하락, 3연속 하락이에요. 여기 코드 이걸 볼게요. 선물 지수가 3연속 하락할 경우 그 경우에만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장중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장중 매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3회. 그래서 퓨처에 3바퀴만 돌면서 최근 아까 만들어 놓은 요 스탁 퓨처스라고 하는 컬렉션의 최신 4개의 데이터를 뒤지는 거죠. 최신 4개의 데이터를 뒤지면서 연속 하락하게 되면, 만약에 크게 되면 이전 것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 펄스를 세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연속적으로 19, 8 이렇게 뒤져가지고 연속해서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세팅이 될 일이 없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트루가 유지가 되니까 그때는 트루일 경우에는 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50%. 이 경우는 해당되는 거, 시장가 매수로 산다는 거예요. 하루치를 사겠다는 거죠. 아까 하루에 허용된 금액이 지금 실시간 들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실시간 들어온 게 지금 많아서, 지금,
넘어가질 않죠. 어휴, 많아요, 지금. 엄청 많아요. 와. 자, 어쨌든, 한 번에 허용된 3만원어치를 사기 위해서 시장가 매수를 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속 매수를 피하기 위해서, 스탁 퓨처스를 전부 다 클리어를 해줍니다. 당연하죠. 만약에 19.8까지 하고 7까지도 떨어졌으면 7이 확인되는 순간 987이 연속해서 떨어져 버리니까 사게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4% 이상이면은,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아직도 안 되나? 아직도 안 되네요. 그때는 4%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4개 이상이에요. 4개 이상. 4개 이상일 경우에는 요게 카운트에 4개가 들어와요. 그죠? 이게 4거든요. 그래서 4개 연속해서 선물이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는 매수를 하겠다. 마찬가지로 추격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매수를 한 다음에 역시 클리어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이제 FC제로 봤으니까 IJ를 봐야죠. IJ를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코스피랑 코스닥을 업데이트만 해주게 돼요. 코스피랑 코스닥을 지금 업데이트만 해주게 됩니다. 지금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안 돼. 그럼 중지를 잠깐 하겠습니다. 중지를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J를 받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테이블이랑 요 테이블에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 받는 정보가 뭘까요? SC3죠. 그 다음에 받는 정보가 SC3입니다. 아, 그거 이전에,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마저 살펴보면, 자, 그렇게 한 다음에 55초에는, 그러니까 실시간 감시는 그런 식의 막 정보들이 막 이루어지는 거고, 55초에는 잔고를 조회를 하죠. 잔고 조회를 해서 여기다가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가지고 있을 경우. 자, 그러고 나서 9시에 스타트를 하고, 그 다음에 차트 인덱스를 9시가 지난 다음에, 왜냐면 오늘 봉이 생겨야 되니까. 9시가 살짝 지나는 시점에 요걸 이런 식으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여기 싹 세팅이 되고 그거에 맞게끔 이렇게 그래프도 만들어지죠. 왜냐면 이 그래프 관련된 거는 지난 9장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네,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런 식으로 그래프랑 테이블을 만들어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시가 되면 3시 29분 50초, 그러니까 10초 전이죠. 끝나기 10초 전이 되면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사게 된다. 이 경우는 마이너스 1% 이상 하락 시에만 종가 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죠? 그렇게 해서 장중 매수가 만약에 있으면 그만큼의 체결된 정보를 여기다가 뿌려주거든요. 장중 매수가 있으면. 그래서 이걸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중 매수된 게 있었으면 얼마만큼 돈이 매수에 사용이 되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보를 최종 금액에서 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종가 매수를 하게 되면 30만 원인데 30만 원 중에 15만 원어치 샀으니까 15만 원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1%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 그때 여기에서 시장가로 매수를 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코덱스 레벨, 종가 매수까지는 갔어요. 그 다음 봐야 될 건 뭐냐면 실시간 체결이네요. 그죠? 실시간 체결을 보게 되면 S3 실시간 체결했을 때 업데이트 테이블을 해주고 오토바이 셀을 해요. 업데이트 테이블이야 뭐 당연히 여기서 요 부분들을 업데이트 하는 거죠. 요 4개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얘도 업데이트 해줘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동평균과 주가를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겠죠. 그죠? 왜냐면 이동평균이 최신 이렇게 12개의 주가, 20개, 아까 20개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뭐 한 요 정도, 요렇게 20개의 주가를 이용해서 평균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엑셀 펑션의 썸을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다 업데이트를 매번 해주는 거예요. 체결될 때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 셀로 가야 되겠죠. 오토바이 셀로 가시면 오토바이 셀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평단가와 보유량을 가지고 만약에 평단가 대비 현재가 비율이 4%의 이익 구간에 있으면 그때는 50%를 매도를 하게 됩니다. 넘는 순간. 그 다음에 셀페이스로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해주고, 이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동평균 이격도 있잖아요. 이거 이동평균 이격도 1.5%보다 폭이 좁아지게 되면, 현재 이익률이 폭이 좁아지게 되면 나머지를 전부 다 매도를 하겠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드린 말씀 중에 이제 못 드린 게, 여기서, 4연속 상승이죠, 요거. 그때 이동평균은 이제 20일 이동평균을 쓰고 있고, 이동평균 유격도가 1.5%고, 선물 연속 상승은 4연속 상승이다. 예, 요 정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감시 시작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스타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방법의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버티다가 이익 구간에 들어서면은 일단 원하는 시는 그 1차 매도 퍼센테이지에서 1차 매도 비중을 세팅을 하셔서 매도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시장의 흐름, 즉 이동평균에 맡기고 이동평균 이격도를 가지고 쫓아가다가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면서 매도를 하고, 이거를 1년에 한 2차례 혹은 3차례 반복하면서 최소 이익 8%, 최대 이익 그 이상 얼마가 될지 모르죠. 그때까지 얻어내게 되는 그러한 투자 방법이다. 연단위 투자이기 때문에 시드머니를 좀 크게 가져가셔서 8% 이상, 10%, 뭐 15%에 해당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휴가라서 장중 거래를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들 몸조심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